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미경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이게 요즘 며칠은 잠잠한 것 같으니 잠잠하다가 진중권이 또 치고 나오고 근데 문재인 사저, 양산 사저에 대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뭘까라고 생각한 게 처음 이제 시발점이 된 게 네.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올린 글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뭐라고 올렸습니까? 그거 뭐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세요. 읽어볼 시간 되나요? 네네네, 읽어주세요. 선거식이라 이해하지만 네. 그 정도 하시죠. 네.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네. 좀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랬더니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사저 문제 적당히들 좀 해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비판할 게 그렇게도 없나. 수준들하고는 점점점 저러니 망했지. 진중권이는요, 그 왼쪽 중에서도 아주 새빨간 왼쪽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대통령 사저가 문제 있는 거 말고 뭘 얘기하라는 거야? 통치자가 좀스럽다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사저가 클리어하지 못한 거 이런 걸 지적해 지금 뭘 지적하라는 거야? 그래서 박사님, 네.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예, 이걸 한번 법리적으로, 이거를 실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네, 검사답게 왕년의 검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말대로 이거를 갖다 비판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누가 좀스러운 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변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걸 지적하는 우리가 좀스러운 건지. 오케이. 한번 네. 보자는 거예요. 네.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전체적으로 평수가 1,500평이 넘어요. 지난번에 1,000평 넘는다고 그러는데 1,500평이 넘어? 예. 경호처를 물론 포함한 거지.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1,500평 정도가 아마도 그거예요. 그 농지인데 예. 그게 대부분 형질 변경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보세요. 일반인들 예. 지금 박사님하고 저하고 우리도 주말 농부하자. 주말 농장하자.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못 사요. 아니에요. 조금은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바뀌었어요, 많이. 그래? 완화돼서 뭐 살 수 있어? 영농 계획을 뭐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뭐 써서 영농 계획, 내면 거기까지는 그냥 돼요. 불화로. 예, 그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얘네들이 이 청와대나 이런 데서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다. 주말 농장 누구도 할 수 있는 거다. 그거 갖고 문제 삼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거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 그럼 그렇게 샀어. 그러면 농지로 사는 거잖아요. 농지요. 근데 농지로 사서 이제 우리가 샀어요, 농지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청에다가 우리 9개월 만에 나 이거 대지로 형질 변경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요? 절대 안 안 해줍니다. 해주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건 일반인은 절대로 9개월 만에 안 해줘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9개월 만에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농사지을 의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누가 농사지을 해주겠어요? 사람이 왜 대지로 그렇죠. 변경할 필요도 없는 예, 거고. 그것도 9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예. 9년도 아니고. 예. 그게 무슨 사정 변경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의도는 이거는 뭐 불법으로 형질 변경 해가지고 나중에 대지로 대지로 해서 바꾸자. 이게 뭐냐면 대지의 그럼 가치,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토지의 가치가 상승이 된 상태로 자기가 나중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 팔 수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또 지적하려고 했어요. 마침. 이게 뭐냐. 이 사전은요. 경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경호처도 그 경호 시설이 있는 것도 다 헐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유도 가능하고 다 팔 수도 있는 있고. 거예요. 그럼 핵심은 뭐냐. 이게 일반인이라면 할 수 없는 형질 변경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 자산의 가치가 상승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위계에 의한 이익 충돌에 뭐 여러 가지가 걸릴 것 같은데 얼핏 딱 봐도. 그러면 이런 걸 지적하는 우리가 좀스러운 걸까요? 아니죠. 무슨 얘기야. 그리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건데 국민들께서 당연히 이거는 비판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이요. 그러네요. 예,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실체를 파악해서 두 가지인 거예요. 대통령이 SNS 상에 올린 거는 틀렸다.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다. 그건 틀린 말이다. 처분할 수 예. 있는 땅이다. 예. 그다음에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 않죠. 절차? 일반인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땅을 형질 변경을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자기의 지산 가치는 상승된 거죠. 아.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 두 가지 문제점이 크게 뭐 좀스러운 문제점 제기 예, 말고 그렇지. 큰 거.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스러운 건 우리 얘기하지 아. 말고 큰 거를 말하면 바로 이게 문제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진중권 저도 무슨 토론회인지 어디 나와서 말하는 방송 봤어요. 진중권이가 강적들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이거요? 저는 지금, 못 봤는데. 봤어. 그때 예. 아니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런 거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야. 좀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수가 안 된다는 거야. 예. 당신들 그래서 욕먹는 거야. 오히려 예. 이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보수가 안 된다는 것처럼 몰아가더라고 진중권이.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역시 진중권이는 빨간 사람이지 절대로 돌아온 신용만 하고 괜히 조국 비판하고 그런 거지 뼛속 깊이 저쪽이다. 그때 방송 보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네.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 제가 사절을 좀 하다 보니까 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 착한 국민들께서는 아이 그럼 그냥 그렇지. 오케이 알았다. 뭐, 네, 그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구질구질하게 막 이거를 갖다가 SNS에 올리면서 막 좀스럽다, 응? 나는 지가 잘못한 게 좀 없다, 자기가 이렇게 좀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욱한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런데 요 두 가지 문제점 잘 지적했네요. 요거 이제 다른 데선 지적 안 한 건데 네. 그러네요. 그렇고 왜 1,500평이야? 나는 이게 분명히 이게 이제 문재인 노무현도 아방궁 논란이 일었고 네.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 사저가 뭐 과하다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1,500평이라는 거는 생각을 했을 텐데 왜 굳이 양산에다가 1,500평 이렇게 했을까요? 뭐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그 얼핏 언론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이잖아요.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강남에 네. 도심에 뭐 그 한 평과 양산의 한 평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 뭐 땅값이야 이러면서. 물론 그렇지.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분들은 그걸 놓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늘 소박하게 네. 우리는 소박하다. 응?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잊고 농사나 짓겠다. 네. 늘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땅을 한 평 한 평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이 계산하면 되나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양산이든 그게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어디든. 예. 제주도든 어디든. 이렇게 1,500평 넘는 땅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땅인데 이렇게 땅에 사저가 필요할까요? 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땅값 계산하는 거 이거 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살던 그 홍제동에 살았나 홍동에 살았나 지금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거기 사저에 살던 데 살아도 되는데 굳이 양산에 어마무시하게 1,500평을 형질 변경해가면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떠오르는 거 저한테 없습니까? 또 어려운 거 질문하시잖아요. 네,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니 근데 보면 보세요. 네. 봉하마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양산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다 경남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경남은 늘 캐스팅 보트 지역일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곳에 이 말하자면 성지같이 만들어 놓는 성지. 게 아닌가. 네. 아 이거는 약간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 항상.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노무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굳이 봉하마을에 그거는 어떤 봉하마을을 제가 이제 뭐 사망한 사람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번 하지만 빈라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네. 빛나대? 네? 왜 여기서 빛나대는?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아예 등치시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네. 마세요. 네. 이
그 죽은 장소가 성지화될 수 있는 거를 우려해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이렇게 수장을 시킨다든지, 옛날서부터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나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레지스탕스의 우두머리라든가 아니면은 독립운동의 우두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 팀에서 성지화되는, 그건 무슨 말이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죽음이 성지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사는 동안에 성지화시키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이거 지금 보면 우리가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건 뭡니까? 그 살고 있는 집이 있는 집이 네. 상징성이, 자, 동교동 하면은 DJ, 그 다음에 상도동 하면 YS, 연희동 하면 전두환,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양산이라는 그 경상도 그쪽 지역의 어떤 문재인을 이렇게 하면서 친노의 봉화마을, 친문의 뭐 양산, 뭐 이런 식으로 거점 찍기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을 하는데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 어떻게? 저는 대답을 못하죠. 왜 대답을 못합니까? 이 대목에서. 아니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뭐 나온 것도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네. 좀 조금 깊이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지 그냥 이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형질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를 하여튼 자신들의 친문의 성지화 작업, 내지 말하자면 그냥 농사 짓는 대로 하면 이 성지화가 잘 안, 거기 이제 뭐 기념관 비슷하게도 해놓고 뭔가 이렇게 멋있게 사람들이 오면 뭐 이렇게 구경거리도 만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의 업적 같은 것도. 이러기 위해서 1,500평이라는 큰 평수가 필요하고. 아니 그러니까 박사님 우리가요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민들께 얘기한 거랑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저는 맨날 과정은 공정하고 이제 애웠어요. 결과는 정의롭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 3평, 4평 소박하게 그거에 맞으려면 한 10평, 20평, 30평 아니 뭐 100평, 150평만 해도요. 텃밭 150평 두 부부가 연세도 드신 분이 그건 전뭐 대규모 농장 운영할 것도 아니잖아요. 텃밭 가꾸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1,500평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전체 경호동까지 해서 1,800평인데 이렇게 이건 거의 지금 엄청난 평수예요. 엄청난 평수 아니에요? 그것도 무리하게 형질 변경 해가면서. 만약에 이거를 이 지금의 야당, 옛날의 여당, 보수 정당에서 만약에 대통령들이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잘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난리 났겠죠. 우리가 하는 거에 몇 배 더 비판하고 물고 뜯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형질 변경 해지도 못했고 중간에 좌초됐을 거예요. 하도 물고 뜯어서. 그러면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은 중간에 그냥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했잖아요. 그 우파들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끝까지 이렇게 진중권까지. 저는 나서서. 진중권 교수님 잘하시다가 이번에 실망이에요. 진중권 저는 뭐 그 조국 막 깔 때도 저는 믿질 않았어요. 조국은 누가 봐도 이게 딱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까지 했는데 이 얘기는 내가 좀 과했어. 뭐냐면 동양대 교수였잖아요. 동양대 교수인데 그 정경심이 동양대 교수잖아요. 동양대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싫어서 동양대를 거기서 이제 교수직을 던지고 나오면서 조국을 그냥 그렇게 비판한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좀 내가 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국 까다가 문재인 까다가 본색은 이거예요. 본색은. 이 본색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중권의 본색. 전 생각 없어요. 진중권의 본색을 잘 알고 저는 이제 이분 오랫동안 지켜봐서 그렇다고 또 뭐 제가 뭐 스토커는 아니고. 야, 이거 잘 짚어주셨네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위반 내지는 위법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지 구축을 위한 그거는 그냥 상상이죠. 합리적인 그냥 합리적인 추측,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지켜보시죠.